폐지 줍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나, 전화 한 통으로 며느리 인생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의 낡은 고시원에서 시작해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까지 다시 올라간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폐지나 죽고 다니는 거지 같은 시어머니,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 로비에 한 통의 전화가 울리면서 모든 게 뒤집혀 버립니다. 원장님, 한 사람만 정리해 주시죠. 지금부터 69세 김영자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이 할머니를 용서하셨을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저는 서울 강북의 오래된 고시원에 사는 69세 김영자입니다. 복도는 늘 라면 냄새가 배어 있고 창문에서는 바로 옆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죠. 방 안에는 싱크대 하나,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재활용 수거함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종이박스, 빈캔, 고철. 주워서 모아 팔면 하루에 5,000원, 운이 좋으면 10,000원도 법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기 또 폐지 할머니 지나간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서울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을 세운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전히 그 병원의 재단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걸요.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냐고요? 서류상으로 저는 한빛재료재단 명예상임이사입니다. 30대 때 저는 중환자실 수간호사였고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김수간이라고 불렸습니다. 의사들도 제 눈치를 볼 정도였죠. 의료사고가 나면 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환자 상태, 직원 동선, 약물 기록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습니다. 그런 제 능력을 보고 당시 젊은 내과 의사였던 한성민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 하나 세워봅시다. 영자 씨, 같이 갑시다. 그렇게 저는 토지 계약부터 인허가, 의료 장비 도입, 인력 채용까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병원은 커졌고 재단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사장이 되었고 저는 재단 이사가 되었죠. 연봉도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재단 지분, 김 이사님이라 불리는 자리까지요. 그런 제가 왜 지금은 고시원에서 폐지를 줍고 있냐고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40이 넘어 첫 아이를 낳았죠. 고위험 임신이라 의사들도 말렸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제 아들 강준호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겐 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재단 이사 자리와 강남 아파트, 병원에서의 명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야근과 당직을 줄이고 아들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되는 것. 결국 저는 아들을 택했습니다. 야간 당직을 줄여달라, 주말 회의는 빠져도 되겠냐, 전보다 적은 일만 맡겠다고 하자 이사장님은 말렸습니다. 영자 씨, 병원 좀 더 키우고 생각해요. 지금 이사 자리 놓으면 다시 못 올라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상근 간호행정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오래 못 갔죠.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학교 문제, 친구 문제,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교실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병원 그만둬야겠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재단에서 받은 위로금,
강남 아파트 한 채. 저는 대부분을 재단 발전 기금으로 돌려놓고 아파트 한 채만 남겼습니다. 준호야, 이 집은 내가 크면 내 출발선이 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제 발목을 이렇게 세게 잡을 줄은요. 며느리 얘기를 하죠. 처음엔 참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닮았는지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했죠. 졸업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했고 거기서 지금의 며느리 이서연을 만났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서연이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선배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카디건, 머리도 질끈 묶은 딱 성실한 간호사 느낌이었죠. 서연이는 종종 집에 와서 저와 같이 밥도 하고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존경받는 간호사 되고 싶어요.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결혼 후 1년 서연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손주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뻐 당직을 줄이고 산모 도와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입덧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찬을 좀 싸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서연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야, 영자야. 어머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문만 살짝 열어. 반찬만 두고 갈게.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서연이가 놀란대요. 그때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는 손님이구나.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저는 이틀 뒤에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딸 낳았어.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 문자 한 줄. 저는 급히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로비인데 몇 호실이니? 엄마 지금? 그럼 언제 와? 애 낳았다며. 지금은 좀. 서연이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기 힘들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사람들 다 듣겠어요. 나중에 따로 오라 그럴게요. 뚝. 그날 저는 조리원 로비 소파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전화가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손주 할인이가 100일을 맞았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할인이 100일 파티예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그럼 그날 아침 일찍 가서 내가 음식이라도 도와줄까? 아니에요. 뷔페라서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구석에서 저를 발견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쪽에 자리 있어요. 저기 앉으세요. 조명도 안 들어오는 구석 자리. 할인이가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은 외가 식구들로 꽉 차 있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친할머니라는 말이 나올까? 하지만 끝까지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행사 끝나고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이한테 줄 금반지 가져왔는데 언제 줄까? 아 엄마 그냥 나중에 집에서 주세요.
지금 바빠서. 그리고 바로 다른 손님에게 인사하러 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인이 돌잔치 사진이 서연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한복 입은 할인이 가족 사진 행복한 우리 가족 해시태그 그 사진 속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와, 완벽한 가족이네요. 할인이 완전 금수저로 태어났다. 외가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겠다. 그 댓글을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돌잔치 했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서연이 SNS에서 봤다. 왜 엄마는 안 불렀니? 엄마, 서연이가 좀 조용히 하고 싶대요.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양가 부모라며. 그럼 나는 뭐니? 나도 부모잖아. 엄마가 오시면 서연이 부모님이 좀 불편해 하실까봐. 왜? 내가 그분들께 뭐 잘못한 게 있니? 엄마가 너무 소박하게 하고 다니셔서 격이 안 맞는다고. 뭐가 안 맞는데? 서연이 아버지는 개원 의사시고 집도 강남에 있고 엄마는 반지하 사시잖아요.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으시고. 그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창피하니?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그날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빛치료재단 이사 김영자.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 속에 재단 이사회 회의록, 지분 증명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보여줄 때도 됐지. 먼저 저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재단 이사장 한성민 원장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예요. 김영자. 잠시 정적. 그리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 영자 씨. 아니, 김 이사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이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바쁘게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님 부탁이면 뭐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서연이라는 간호사가 있죠? 응급센터 쪽일 겁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중환자실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VIP 병동으로 옮겼네요. 그 친구 인사 기록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자료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셋째 연도부터 계속되는 환자 민원, 약물 투약 시간 기록 누락, 보호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메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 병동 발령, 상장, 특진 추천, 그리고 눈에 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후원자 이현진 서울 현진의원 원장, 서연이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이서연 간호사 승진 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사실 저도 조금 찜찜했습니다. 실력보다 외부 압력이 좀 있어서요. 그 승진 잠시만 보류해 주시겠어요? 이사님 말씀이시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VIP 라운지에서 그 친구 승진 축하 파티가 있다면서요? 예. 부서 사람들이 조그맣게 준비하더군요. 그 자리에 저도 살짝 들렀다 가고 싶네요. 그럼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갈게요. 서연의 승진 파티가 있는 토요일 저녁. 저는 오랜만에 헤어샵에 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염색하고 예전에 입던 진청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고시원 복도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라 김 이사님 회의 들어가시죠. 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VIP 라운지 앞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여기는 예약 손님만 출입 가능합니다. 네. 중환자실 출신 이서연 간호사 파티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그쪽 일행이신가요? 그렇다고 해두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새로 산 것 같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옆에서 행복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 승진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긴 한데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VIP 병동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때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안 오시나 봐요? 아, 우리 시어머니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데 안 어울려요. 반지하에서 폐지 줍고 다니는 분이라. 주변에서 키득키득 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끌려오시면 제가 더 부담스럽죠. 격이 안 맞잖아요, 솔직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색이 바랜 운동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시원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의 그 모습과 비슷했죠. 서연이가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초대한 적 없잖아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초대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그 말은 마치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시어머니들에게 던지는 말 같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원장님, 저 김영자입니다. 병원 로비 쪽에 보안팀 좀 보내주세요. 잠시 후 병원 보안팀 직원들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분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분 이 병원 직원 아니십니다. 보호자도 아니시고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이서연 간호사 시어머니 아니십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분은 같은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무료 간식 행사 있다고 해서 올라오신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면으로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는 따로 있잖아. 이서연 씨. 라운지 한쪽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구야? 완전 분위기가 다른데. 서연이는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다가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반지하 폐지 줍는 시어머니 말고 예전에 한빛의료재단 이사였던 김영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VIP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서연 간호사님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지금요? 저 파티 중인데요. 중요한 안건이라 지금 바로 모셔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몇 분 뒤 문이 열리고 다시 들어온 서연이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주변 동료가 묻자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대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파티는 여기서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이 상사가 따졌습니다. 이서현 간호사의 승진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 공지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라운지 안이 순간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일막은 끝났네. 파티장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서연이, 준호,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왜 왔냐고? 아까 그 할머니에게 했던 말 나한테도 해볼래? 어머니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그냥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말한 그 체면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뭘 보든 말든. 나는 5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울었어. 라운지를 나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승진도 날아가고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넌 지금도 너의 인생만 걱정하는구나. 그럼요. 제 인생이잖아요. 좋아. 그럼 나도 내 인생 좀 걱정해 보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김영자입니다. 네, 이사님. 이서연 간호사 건 승진 취소만으로 부족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자료가 꽤 나왔어요. 면허 정지까지 갈 만한 건가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징계는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강준호 간호사. 이서연 남편입니다. 하필 아들 이름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님, 원장님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처리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봐주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준호가 외쳤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나까지? 그래. 진심이야. 어떻게 자기 아들 인생을? 넌 지난 5년 동안 내 엄마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본 적 있니?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행복부동산이죠? 반포 솔미 아파트 802호 전세 계약건입니다. 아들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집인데. 네, 바로 그 전세 계약건이요. 세입자 이름은 강준호, 이서연 부부. 엄마 설마. 계약갱신, 이번엔 하지 않겠습니다. 3개월 후 퇴거 통보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집 엄마 집이었어요. 그래. 내가 결혼할 때 전세로 살라고 해줬던 그 집. 명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이야. 왜 이제야 말해? 미리 말했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했을까? 세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래도 할인이는?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할인이 얘기 이제 좀 해보자. 애는 무슨 죄예요? 우리 둘 다 병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나가면 할인이는 어디서 자요? 그건 법원에서 물어보자.
법원? 그래. 내가 할인이 양육권 청구할 거니까. 엄마 미쳤어요. 제 딸이에요. 친엄마, 친아빠가 있는데 내가 왜 친아빠라고 생각하지? 준호가 어리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아빠면 할인이 100일도, 돌잔치도, 친할머니가 왜 SNS로만 봐야 하는지 설명해 보시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프린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린이집 선생님 진술서야. 서연이 얼굴이 서서히 색을 잃어갔습니다. 할인이가 엄마 언제 와요? 오늘도 늦어요? 맨날 물어봤다더라. 한 달에 한 번도 제 시간에 데리러 안 왔다고. 일이 많아서 그랬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일이 많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은 승진보다 먼저 자기 아이부터 챙겨야 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속 포기 각서야.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빌딩, 지분, 아파트,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서류지.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여기 서명해. 엄마 제발. 돈이 필요 없으면 서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준호는 끝내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려줄게.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서연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그냥 쓸모없는 할망구야. 반지하에 살면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애 본다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애를 뭘 제대로 보겠어.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럼 준호도 상속 좀 받고 우리도 숨 좀 쉬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멍한 얼굴로 서연이를 봤습니다. 지금 들은 거 다 내 목소리 맞지?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왜 이러는지 조금은 알겠니?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완전히 길바닥으로 나앉는 건 보지 않으려고 해. 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 통장은 따로 만들어줄 거야. 매달 생활비 넣어줄 거고. 대신 너희 손에는 한 푼도 안 가게 할 거야. 2주가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서연이의 보호자 동거래, 기록 조작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준호도 서류상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재단 법무팀이 도와준 양육권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와 진술을 종합할 때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은 조모 김영자 씨로 판단됩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그러나 판사는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양육권과 거소 지정권은 김영자 씨에게 있습니다. 친모인 이서연 씨는 월 1회 2시간 조모의 동석하에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판결이 나온 며칠 뒤 저는 할인이를 데리러 서연이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어머니가 풀이 죽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은 할인이를 향해 붙박혀 있었습니다. 할인아. 제가 부르자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놀던 인형을 떨어뜨리고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응, 이제부터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엄마랑 같이 가요? 아빠는요? 아빠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이야기해 줄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할인이는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또 만나? 그 말이 마치 대본에 없는 즉흥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운, 너무 슬픈 말이었죠.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더 이상 고시원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받는 배당금과 이사 수당, 그리고 예전에 사둔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했지만 일부러 작은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할인이에게 너무 갑자기 큰 환경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첫날 밤 할인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할인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도 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는 엄마 둘 있는 걸로 하자. 엄마 하나, 할머니 하나.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35년 인생 어느 순간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한성민 이사장의 부탁으로 저는 다시 재단 이사회에 정식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니 긴 테이블 위에 이사들 이름이 적힌 명패 사이로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사 김영자. 회의가 끝난 뒤 이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셨네요. 조금 돌아왔네요. 그래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한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저는 이사회 안건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내에 노인 인권센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가족에게 학대당하는 어르신들 상담, 지원, 법률 의료 연계까지 다 할 수 있는 곳으로요. 이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죠. 그때 이야기가 비로소 원을 그리며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준호와 서연이에게 문자가 옵니다. 엄마,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인이는 잘 지내나요? 저는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을 섞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잡았다는 것. 더 이상 엄마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무한정 참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들과 며느리를 조금은 봐줬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저도 아직 가끔 헷갈립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이제 확실히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권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리고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노인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제가 겪은 일을 그냥 삼켜버리는 대신 이렇게라도 이야기로 꺼내놓는 것이 혹시 어디선가 조용히 울고 있을 또 다른 김영자를 위한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가족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나만 참고 있나? 싶은 순간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69세 김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